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 R&D 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성격의 회의였습니까?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신설돼서 처음 열린 회의고요. 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고 과학기술계라든가 산업계 관련 부처가 공동 참여해서 중요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협의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기존에도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든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그리고 지난해 미래부 내에 신설된 과학기술전략본부 등이 조직이 있지만 보다 강력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전략회의 신설은 아시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도래 등 급속한 대내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 이와 같이 중요한 과학기술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 전략 그 회의를 통해서 국가 과학기술 및 R&D 정책의 어떤 큰 그림, 비전,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은 물론 하겠지요. 동시에 아마 한 걸음 더 나가서 과학기술이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의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회의가 첫 회의였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안건들이 다뤄졌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략회의는 어떤 세부 내용보다는 과학기술 정책의 큰 방향, 큰 그림 이런 걸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이번 1차 회의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정부 R&D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가지 좀 조심할 점은 우리 과학기술계가 무슨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밤낮 없이 땀과 열정을 쏟은 덕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황무지 상태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는 등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이제 과학기술을 둘러싼 대내 여건이 너무 많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계속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R&D 시스템 자체를 바꿔나가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기업 연구소가 한 3만 5천 개 넘고 있고 또 전체 국가 R&D 한 75%를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정부 R&D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이쪽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넘어서 혁신적 선도자, 뭐 프론트 러너라든가 퍼스트 무버라든가 이런 전략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성하는 그 세계 중심 축이 산업계와 학계와 연구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3대 주체 간에 서로 중복되는 영역을 담당하지 않고 서로 차별화된 역할을 분담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한계 돌파형 기초연구라든가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정부 출연연구소는 10년 뒤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 중심으로 바꾸고 기업은 상용화 연구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자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국가 R&D에서 보통 관행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기반한 R&D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미래 선도나 국가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자는 계획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버텀업 방식의 기초 연구비를 늘린다든가 또는 국가 전략 분야 프로젝트에 대해서 탑다운식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상급기관에서 돈을 내려주던 것을 연구원들이 직접 얼마큼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은 그 정도를 지원해주겠다는 특히 그런. 기초 연구 분야에서. 그렇군요. 네. 자, 결국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국가 R&D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의 양 어깨가 무겁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마냥 이렇게 그 과학기술인들의 어깨에만 부담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 투자를 아무리 늘리고 또 시스템을 바꾸어도 연구 성과는 결국 과학기술 양 어깨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 안정되고 신명나는 연구 환경 조성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정부 R&D 혁신 방안에서도 이 점을 착안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정부 간섭이라든가 연구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별로 서로 상이한 양식을 표준화시킨다든가 주요 서식 내 항목을 단순화시키고 첨부 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또 연구 지원 인력을 확충함으로 해서 연구자는 연구 이외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아울러 지금 정부 R&D에 참여하는 부처가 많습니다. 미래부, 산업부, 뭐 그 외에도 많은 부처들이 참여하는데 이런 부처들이 서로 다른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씀에 따라서 연구 현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범부처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구의 경우는 논문 수라든가 특허 수 이런 양적인 성과 목표를 전면 삭제하고 대표 성과 위주의 질 중심의 정성 평가 제도로 전환하는 등 평가 제도를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원 중심 또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 지원 인력 확충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네. 과학기술 인력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국방부의 병역 특례제도 단계적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금 과학기술계가 뜨거운 좀 논란이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술렁이죠. 네. 현장에서 지금 학생들도 가르쳐서 더 많이 네, 다가올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문연구요원 병역 특례 제도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R&D를 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을 대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이제 한참 머리 회전이 빠른 우수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 카이스트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이런 특성화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 또 기업연구소의 우수 인력 확보에 아마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과학기술의 인력과 과학기술인의 R&D 활동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활동, 개인의 직업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유지하는 활동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 입대해서 총을 들고 꼭 근무하지 않을 뿐이지 연구 현장에서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 미국에서도 이제 보통 대학원생들이 수업료를 내긴커녕 급여를 받으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게 과학기술 활동이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고 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봐서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 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전략회의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주재로 이제 미래부, 국방부 관련 부처들이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방부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병역 인원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군을 과학화함으로 해서 군의 소요 병력 인력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국방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 그렇습니다. 수렴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어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정부 R&D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까지 또 계속 잘 안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 주재 행사에서 이제 나온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연구 현장에서도 적극 동참해서 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유념할 점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우리 사회가 워낙 지금 복잡 다기화되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는 정책이라도 현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두 번째는 전체를 고쳐야 될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인 처방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 곳에 땜질식 처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부담만 주는 등 차라리 없으면 못하다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기술 특성 및 연구 현장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설사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 하더라도 수시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